제106화 사람을 고쳤을 수 있나? 3. 낙양 동쪽 성문을 빠져나온 거지둘과 당무적이 개봉으로 가는 길목에서 탕명과 맞닥뜨렸다. 두 거지가 탕명을 훑어보았다. 청동 가면을 보자 두 거지는 바로 떠오르는 사람이 있었다. 너는 순간 자신들이 찾고 있던 자가 제 발로 찾아왔음을 직감했다. 거지 둘이 칼을 뽑아들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키가 큰 남자가 아닌가. 내 놈은 누구냐? 멍청한 당무적이지만 자신의 목소리를 알아볼 수도 있다. 탕명은 쿠마라지바에게서 배운 복화술을 이용해 소리를 내었다. 유. 탕명이 탕유라 밝혔지만 두 거지는 황당하다는 표정이다. 분명 방주 왕사룡은 자신들에게 중년의 여인 탕유를 찾으라 했었다. 내 놈이 탕유라고? 거지들은 탕유가 누구냐? 라고 물어와야 한다. 그런데 이놈들은 내가 탕유라고 했다. 탕명의 예상대로 이놈들은 탕유라는 이름을 알고 있고 분명 자신을 찾고 있는 것이다. 탕명은 손을 쓰기 전에 알고 싶은 게 많다. 탕명의 백고동이 다시 울렸다. 그래, 내가 탕유다. 날 찾고 있었나? 탕명이 비록 복화술을 썼지만 당무적은 괴한이 어딘가 낯이 익다 느꼈다. 서 있는 자세며 머리 모양이 익숙했기 때문이다. 탕명? 무적은 혹시 탕명이 아닐까 생각했다. 그러나 입 밖에 낼 수는 없었다. 금방이라도 거지들과 탕명이 일전을 벌일 태세였기 때문이다. 잘못했다가는 싸움에 휩쓸려 죽을 수도 있다. 제길. 당무적은 그저 개방 방주 왕사룡과 연줄이라도 만들고자 했을 뿐이다. 그런데 일이 당무적이 기대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르게 돌아갔다. 만일 청동 가면을 쓴 자가 탕명이면 어쩌지? 탕명의 무공 실력을 보았던 당무적은 어느 쪽에 붙어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다. 당무적은 어찌할지 몰라 눈알을 굴리고 있었지만 두 거지놈은 여유롭다. 탕명의 무서움을 모르기 때문이다. 거지들은 갑자기 나타난 탕명을 보고 잠시 놀랐으나 혼자인 탕명을 만만하게 보았다. 이곳은 개방의 활동 영역이다. 여차하면 다른 거지들의 도움도 받을 수 있다. 게다가 탕명이 혼자이고 젊어 보이자 두 놈이 서로 눈짓하며 희죽 웃었다. 흐흐. 내 놈의 얼굴을 봐야겠으니 그 흉측한 가면부터 벗어라. 한 번 쓴 청동 가면은 피를 보기 전에는 벗지 않는다. 훗. 보고 싶으면 내 놈이 직접 벗겨보시던가? 두 거지 중 검을 오른손에 쥔 거지가 한 발 나섰다. 호, 내 놈이 아무래도 이곳에서 우리를 기다린 듯한데 우리가 누군지는 알고 이러는 것이냐? 안 그래도 궁금하던 차였다. 탕명이 냉소했다. 어디 얘기해봐. 너희가 누군데? 본색을 드러낸 것일까? 부엉이 소리와 함께 숲속 분위기가 음산하게 바뀌자 두 거지는 얼굴에 잔뜩 살기를 띠며 잠옷 무시무시한 모습으로 바뀌었다. 왼쪽 거지가 치켜들었던 검을 내려뜨리며 말했다. 그래, 곧 죽을 놈이니 알려주마. 우리가 개방 어르신들인 건 알고 있을 테지? 탕명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더러운 거지인 건 한눈에 봐도 알 수 있지. 탕명이 슬쩍 자극했으나 거지들은 쉽게 흥분하지는 않았다. 훗, 당돌한 놈이군. 개방에는 두 개의 조직이 있지. 겉으로 드러난 8대 장로와 은밀히 일을 진행하는 친위대가 그것이지. 어르신들이 바로 개방 친위대 소속이시다. 그렇군. 친이대라? 꽤 그럴듯한 이름이네. 이름이 어떻든 왕사룡의 지시를 받고 나를 찾고 있었다 이거지? 당연하지. 탕명의 시선이 무적을 향했다. 근데 당무적은 왜 데리고 가는 거지? 그제야 두 놈은 탕명의 관심이 무적에게 있음을 눈치챘다. 이번엔 검을 왼손에 쥔 거지가 나섰다. 흐흐. 의외인걸. 내 놈이 당무적을 알아? 알지. 어찌 알지? 내가 먼저 물었잖아. 당무적은 왜 데리고 가지? 탕유는 당무적이 뭘 했는지에 따라 당무적을 고쳤을 것인지 버릴 것인지를 결정할 것이다. 다시 검을 오른손에 쥔 거지가 나섰다. 그 가면을 벗어. 그러면 말해주지. 뱃속에서 울리는 소리만 들어봐서는 확신할 수 없다.
거지들은 탕명이 여자인지 남자인지 그것부터 확실히 알고 싶었다. 좋아. 정 원한다면 벗어주지. 탕명이 청동 가면을 벗었다. 피를 보지 않고 가면을 벗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당무적을 어찌할지 정해야 했기에 특별히 예외를 둔 탕명이었다. 탕명임을 확인한 당무적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탕명, 탕명의 얼굴을 확인한 거지가 고개를 끄덕였다. 역시 남자였군. 다른 거지가 당무적을 보며 물었다. 지난번 말했던 그 탕명이란 놈이 이놈이냐? 지금까지 당소엽이라 말하며 한껏 축혀 세워주던 거지가 갑자기 무적에게 하대를 한다. 이제 쓰임새가 다 했다는 뜻이렸다. 당무적이 그저 고개만 살짝 끄덕였다. 멍청한 자식. 탕명은 무적이 자신에 관해 거지들에게 말했음을 알았다. 탕명이 냉소하며 한 발 다가섰다. 왜? 내가 남자인 게 실망인가? 여자를 찾고 있었어? 하긴 왕사룡이 꼭 여자라 단정하진 않았다. 거지가 다시 물었다. 청동 귀걸이를 가지고 있나? 거지들이 이젠 대놓고 속셈을 밝혔다. 탕명은 남자이니 귀걸이를 하고 다니진 않겠지만 가지고 있을 순 있다. 청동 귀걸이는 탕명이 더 간절히 원한다. 탕명이 혹시나 하며 물었다. 난 없지. 왕사룡이 한쪽을 가지고 있나? 삼성산 절벽에서 떨어질 때 왕사룡이 청동 귀걸이 한쪽을 낚아챘었다. 하여 혹시나 하고 물은 것이다. 없다고? 두 거지가 실망한 표정을 지었다. 자신들의 길을 막아선 괴한이 방주가 찾고 있는 탕유인지 아닌지는 확실치 않다. 하지만 방주에게 청동 귀걸이를 가져간다면 큰 공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탕명이 물을 차례다. 자, 가면을 벗었으니 말해봐. 왜 당무적을 데려가는 거지? 탕명이 의외로 당무적에게 집착하자 거지들은 피식 웃었다. 이 녀석을 꼭 데려갈 이유는 없지. 그저 어르신들이 이 뚱보놈과 좀 놀아준 것뿐이야. 광안에서 우릴 좀 도와줬거든. 무적이 누구에게 도움이 될 만한 위인인가? 탕명은 더욱 궁금해졌다. 무적이 뭘 도왔는데? 거지 한 놈이 무적을 돌아보고는 웃었다. 우린 광안에서 탕씨성을 가진 자를 찾고 있었고 무적이 그걸 도왔다. 특히 내 놈 얘기를 하더군. 어릴 적에는 비리비리했는데 1년 사이 이상 하리만큼 무공이 순식간에 강해졌다며. 이제 이해가 갔다. 탕명은 양호전에게 맞아 죽을 뻔한 무적을 구해줬다. 그때 분명히 나중에 보자며 여지를 줬건만 멍청한 무적이 자신의 경고를 무시하고 그새 개방에 붙은 것이다. 탕명이 째려보자 무적이 고개를 푹 숙였다. 역시 무적 이놈은 안 돼. 탕명이 다시 거지에게 물었다. 그래, 이제 어쩔 셈이지? 두 거지는 마치 단짝이라도 된다는 듯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왼쪽 거지가 말했다. 뭘 어째? 가져가야지. 크크크. 뭐가 좋은지 한 놈이 얘기하면 다른 한 놈이 킥킥거렸다. 내 목을? 눈치는 빠르군. 뭐 하러 귀찮게 끌고 가겠어? 자, 어르신이 어쩔지는 알려줬고 이제 내 놈은 어쩔 셈이지? 가능성은 별로 없으나 도망이라도 한번 쳐보는 것도 좋겠지. 웃음소리가 그치자 탕명이 말했다. 가져가야지. 탕명이 자신들의 말을 따라하자 두 거지가 어이없다는 듯 웃었다. 애송이, 우린 일반 개방 제자가 아니다. 방주님의 지옥 수련을 수년간 견뎌낸 정의 고수야. 이미 개방 장로급의 고수라고. 한 놈이 얘기하면 꼭 다른 한 놈이 웃었다. 지옥 수련? 난 이미 지옥에 갔다 온 몸이다. 그래, 죽기 전에 실컷 웃어라. 탕명이 청동 가면을 다시 쓰자 거지가 물었다. 크크, 근데 그 흉측한 가면은 왜 자꾸 썼다 벗었다 하지? 이 칼질하는데 거추장스럽지도 않냐? 생긴 거와는 달리 말이 많은 거지들이다. 이건 나만의 설정이야. 너희들이 상관할 일은 아니잖아? 뭐 그건 그렇지. 그럼 시작해볼까? 그래, 너희들이 개방 고수라면 더더욱 살려둘 수 없지. 흐흐. 정말 웃기는 놈이군. 어느새 주위는 어두워졌다. 숲속이라 그런지 더욱 어두웠다. 초승달만이 살짝 주위를 비춰줄 뿐이었다.
탕명이 초승달을 한번 올려다보고는 검을 뽑았다. 탕명의 금강검이 달빛을 받아 번쩍였다. 여유만만하던 두 거지는 탕명이 금강검을 뽑아들자 얼굴색이 확 변했다. 금강검에서 뿜어나오는 시퍼런 검기가 예사롭지 않았기 때문이다. 탕명이 어정쩡하게 서 있는 무적에게 차갑게 말했다. 무적, 넌 조용히 찌그러져 있어. 이놈들 처리하고 나서 보자. 아, 알았어. 안 그래도 조용히 찌그러져 있을 생각이었다. 너무 놀란 무적은 이미 다리가 풀렸다. 어차피 도망갈 수도 없음을 알고 있는 무적이었다. 누굴 응원해야 하나? 물론 개방 거지들이 이기면 목숨은 건질 것이다. 하지만 거지들이 이미 본색을 드러냈다. 자신을 대우해줄 것으로 기대했지만 그저 쓰다 버릴 것이 분명하다. 무적은 왠지 탕명이 이길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아니, 탕명이 이기기를 바랬다. 자신의 운명이 어찌 될지 불안한 마음으로 무적은 양쪽의 기세를 살펴보았다. 일단 칼질이 시작되자 두 거지의 표정에선 웃음기가 사라졌다. 두 거지 역시 고수였기에 칼질이 시작되자 탕명이 만만치 않음을 단박에 알아챈 것이다. 상대는 고수 2명. 탕명에게는 그림자 검술이 있다. 그림자 검술과 태산권 각수를 사용하면 상대는 2명의 탕명을 상대하는 꼴이 된다. 탕유의 금강검은 오른쪽 거지의 허리를 베어갔고 탕유의 주먹은 왼쪽 거지의 어깨를 향해 쏟아졌다. 전세는 막상막하였다. 까불어대던 두 거지의 입은 침묵에 잠겼고 두 눈은 살기로 번뜩였다. 제법이군. 쉽게 제압하리라 생각했던 탕명도 적잖이 놀랐다. 거지 둘은 왕사룡에 의해 키워진 친위대라 했다. 2명의 친위대를 상대해보니 왕사룡 또한 전생과 비교하면 2배는 강해졌음을 느낄 수 있었다. 사실 전생에서는 이 정도 고수는 숱하게 상대해봤다. 하지만 이번 생은 달랐다. 탕명으로서도 개방 장로급 고수 2명을 한꺼번에 상대하는 것은 참으로 오랜만이었다. 하지만 탕명이 누구인가? 검과 검이 부딪히고 상대가 뿜어내는 살기가 진하게 풍겨오자 탕명의 금강검이 빠르게 반응하기 시작했다. 두 거지의 무공은 쓸만했으나 가지고 있는 검은 평범했다. 탕유의 금강검이 빛을 발산하자 두 거지의 검은 동시에 두 동강이 나버렸다. 헉! 이럴 수가! 검과 검의 대결에서 검이 부러졌다. 수적 우위로 자신만만하던 두 거지의 얼굴빛이 흑빛으로 변했다. 탕명이 금강검을 검집에 집어넣었다. 우세를 점한 상대가 검을 거두다니. 두 거지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탕명은 자비를 베풀 생각이 없다. 탕명이 품속에서 현촉검 2자루를 꺼내 들었다. 두 거지가 다른 방향으로 도망을 갈 수 있기에 그에 대비한 것이다. 간다. 현촉검을 든 탕명이 화엽비수를 펼치며 두 거지에게 달려들었다. 놀란 거지들이 급히 몸을 돌려 피했다. 현촉검이 바람을 가르자 두 거지의 팔과 어깨에서 붉은 선혈이 뿜어져 나왔다. 다음 화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제 107화 사람을 고쳐 쓸 수 있나? 4. 오늘 밤은 초승달이다. 주위는 암흑으로 덮였으나 오직 탕명의 현촉검만이 달빛을 받아 시퍼런 광채를 풍기고 있었다. 전세가 불리하게 돌아가자 오른손에 검을 쥔 거지가 먼저 뛰기 시작했다. 도망쳐! 한 사람이라도 살아서 방죽게 가야 한다! 옳은 판단이다. 하지만 탕명은 이미 준비하고 있었다. 먼저 도망치기 시작한 거지를 향해 현촉검 2자루가 날아갔다. 이크! 요행이 첫 번째 현촉검은 피했으나 거지의 운은 거기까지였다. 두 번째 현촉검은 미처 피하지 못했다. 현촉검이 거지의 등짝에 깊이 박혔다. 으악! 다른 거지놈은 반대 방향을 향해 뛰고 있었다. 어림없다.
금강검이 다시 달빛을 받으며 거지를 향해 휘몰아쳤다. 두 번째 거지의 허리가 그대로 반쪽으로 꺾이었다. 헉! 두 거지의 죽음을 지켜본 당무적은 사색이 됐다. 어찌나 놀랐는지 눈알이 튀어나오려 했다. 탕명, 살려줘. 당무적이 바닥에 엎드려 목숨을 구걸했다. 탕명이 낙양성에 입성할 때만 해도 무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었다. 낙양을 떠나기 전에 당소소에게 무적을 낙양으로 불러올리라 말했지만 사실 잊고 있었다. 탕명, 사색이 된 당무적은 온몸을 떨고 있다. 축 처진 가슴살과 뱃살이 공포로 출렁거렸다. 무적의 살만 보면 짜증이 나는 탕명이었다. 탕명이 청동가면을 벗었다. 이제 다시 탕유에서 탕명으로 돌아온 것이다. 뚱땡이 겉보. 그랬다. 덩치만 컸지 당무적은 사실 새가슴이었다. 탕명이 무적에게 다가섰다. 아직도 금강검에서 시뻘건 핏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탕명이 금강검을 떨고 있는 무적의 등짝에 가져다 댔다. 헉, 놀란 무적이 탕명을 올려다보았다. 살려줘. 무적을 베려는 것은 아니었다. 탕명이 금강검을 무적의 등짝에 문지르자 무적의 등짝은 금세 피로 물들었다. 무적, 무적이 고개를 들었다. 말해봐. 거지들을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뭘 했고, 뭘 말했는지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무적의 눈에 한 가닥 희망이 스쳤다. 말하면 살려주는 거야? 글쎄, 너 하는 거 봐서. 아, 알았어. 당무적이 눈알을 굴리며 광안에서 두 거지를 만났을 때부터의 일을 주절주절 말하기 시작했다. 그나마 다행이었다. 당무적이 만난 거지는 방금 죽은 두 거지가 전부였고 낙양에 와서도 양호전을 만난 일은 없다 했다. 친위대 소속 거지들이라 낙양 분타 양호전에겐 보고를 하지 않은 것이다. 얘기를 마친 당무적이 탕명을 올려다보며 물었다. 살려줄 거지? 탕명이 냉소했다. 무적, 널 살려주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야. 다만 내 입이 문제지. 무적의 눈빛은 간절했다. 살 수만 있다면 자신의 혓바닥이라도 잘라내고 싶었다. 아무 말도 안 할게. 정말이야. 잠시 침묵이 흘렀다. 당무적은 떨고 있다. 죽음의 그림자가 자신을 뒤덮으려 하고 있음을 본능적으로 느꼈다. 탕명, 정말이야. 아무 말도 안 할게.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는 뚱땡이 당무적을 죽여 무엇하겠는가. 다만 무적은 탕명의 정체를 어렴풋이 알고 있다. 그것이 마음에 걸렸다. 아니지. 당무적이 떠들고 다녀봐야 믿어줄 사람은 없다. 당무적을 믿어줄 사람은 오직 왕사룡뿐이다. 그랬다. 탕명이 탕유인 것은 왕사룡에게만 중요한 사실이다. 마음을 정한 탕명이 금강검을 검집에 넣었다. 탕명을 올려다보는 당무적의 눈에 한 가닥 희망이 피어올랐다. 탕명이 싸늘한 표정으로 말했다. 당무적, 선택해. 뜬금없는 소리에 무적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뭘? 나와 왕사룡,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나와 왕사룡 중 한 사람은 얼마 안 가 죽을 거야. 오늘은 널 살려줄게. 어느 쪽을 선택하든 그건 내 자유야. 당무적의 눈동자가 갈피를 못 잡고 흔들렸다. 탕명. 탕명이 검을 거두며 살려주겠다고 했으나 무적의 머리는 더욱 복잡해졌다. 탕명의 다음 말은 더욱 섬뜩했다. 이 길로 왕사룡에게 달려가면 왕사룡이 널 보호해 줄 거야. 하지만 이후 너를 만나면 난 단칼에 널 베어버릴 거야. 헉, 탕명의 눈은 차가웠다. 방금 두 거지를 죽일 때 불타올랐던 탕명의 눈은 전사의 눈이었다. 한데 지금 차분히 가라앉은 탕명의 눈빛이 오히려 더 무서웠다. 무적, 내가 나를 따라와도 마찬가지야. 왕사룡 눈에 띄면 왕사룡도 결코 널 가만두지 않을 거야. 제길. 개방 방주 왕사룡의 손에 죽을지 탕명 손에 죽을지를 선택하라는 것인가? 잘 선택해. 왕사룡을 도와 나를 죽이던가. 나를 도와 왕사룡을 죽이던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해. 딱 하루 시간 준다. 날 따를 거면 내일 황도객잔으로 와. 무심한 탕명이 돌아섰다.
정신이 반쯤 나간 무적은 덜덜 떨며 탕명의 등을 바라볼 뿐이다. 아씨, 무적은 목숨을 건졌다. 그런데 살았다는 느낌이 안 들었다. 탕명은 무적을 살려줬으나 무적은 완전히 산 것이 아니었다. 왕사룡이 누구인가? 작금 무림의 양대 산맥 중 하나인 개방의 방주이다. 탕명은 그런 왕사룡을 죽이겠다고 한다. 게다가 자신 보고 그 무시무시한 일에 동참하라고 했다. 무적은 왕사룡을 죽이는 일은 불가능한 일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탕명이라면 가능할 것 같기도 했다. 탕명이 누구인가? 탕명은 광안 시골 마을에서 별 볼 일 없이 약초나 팔던 소년이었다. 그런 탕명이 불과 1년 사이에 개방고수 둘을 순식간에 죽일 만큼 강해졌다. 무공만 강해진 게 아니다. 뭔가 알 순 없지만 탕명에게선 일반 사람이 내뿜을 수 없는 엄청난 기운이 느껴진다. 무적에게 눈앞의 탕명은 결코 왕사룡 못지않게 두려운 존재였다. 나보고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탕명과 왕사룡 중 하나를? 아씨, 자신의 목숨이 달린 큰일을 결정하기에는 소심한 당무적이다. 어느 쪽을 선택하던 당무적이 원하는 삶은 아니었다. 주어진 시간은 단 하루이다. 이 하루는 무적에게는 엄청나게 긴 시간이 될 것이다. 탕명이 낙양성에 들어섰다. 계획보다 일이 급해졌다. 친위대 2명을 죽였으니 왕사룡의 행보가 더 빨라질 것이다. 탕명은 무적이 왕사룡에게 가지 않으리라고 예상했다. 당무적은 그래도 탕명을 어느 정도 안다. 하지만 탕명을 아는 것에 비해 무적이 왕사룡에 대해 아는 바는 전혀 없기 때문이다. 무적의 성정으로는 불확실한 미지의 세계로 걸어 들어갈 용기가 없을 것이다. 탕명은 무적이 스스로의 선택으로 자신에게 오게 만든 것이다. 그래야 배신하지 않을 것이고 자발적으로 열심히 임무를 수행할 것이다. 무적일은 내일 결정이 날 테고 군자 어르신을 만나봐야겠다. 독청의 말로는 자리를 털고 일어나셨다고 했다. 탕명은 군자 노인의 병세를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다. 밤이 깊었지만 탕명이 나타나자 군자 노인이 반색했다. 독청의 장담대로 군자 노인의 혈색은 무척 좋았다. 병이 완전히 나은 것이다. 당군, 어서 오게. 어르신, 병세가 어떤지 걱정되어 왔습니다. 다 나았네. 모두 자네 덕분일세. 몇 달 사이 안색이 완연히 좋아진 군자 노인을 보자 탕명의 기분도 한결 좋아졌다. 다행입니다. 그래, 어디서 오는 길인가? 요동에 갔었습니다. 탕명이 무려산에서 을부를 만난 일과 을불이 고구려 왕이 된 것을 말하자 군자 노인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조선을 계승한 고구려는 잠재력이 큰 나라이지. 고구려는 젊고 유능한 군주가 등극했고 낙양의 정세는 이렇게 불안하니 머지않아 고구려가 치고 들어올 수도 있겠군. 탕명은 문득 당소소가 얘기했던 파랑이 생각났다. 어르신, 사마륜을 포함한 파랑이 스스로 황제가 되려 호시탐탐 낙양을 노리고 있다던데요. 어르신이 보시기에는 낙양이 어찌 될 것 같습니까? 군자 노인이 수염을 쓰다듬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파랑이 제각기 야욕을 드러낸 것은 10년 전쯤부터이지. 초왕 사마휘, 회남왕 사마윤이 황제의 장인이던 양준을 죽이며 발왕의 난이 시작됐지. 내 보기엔 앞으로도 계속 발왕들이 낙양을 차지하려 난을 일으킬 걸세. 그럼 낙양이 더욱 어지러워지겠네요. 그렇지. 모든 것이 황제가 무능하기 때문이야. 견 황제의 사마충은 황제감이 아니었어. 하나 어쩌겠는가? 이 황제 자리에 올랐으니 어쩔 수가 없지. 탕명이 고개를 갸웃했다. 황제가 자질이 부족하면 충신들이 황제를 잘 보필하면 되지 않을까요? 탕명의 말에 군자 노인이 고개를 저었다. 그럴 수도 있겠지. 하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 자질을 갖춘 황제의 경우에나 가능한 일이야. 촉한의 마지막 황제 유선을 봐도 그렇네. 제갈공명이란 훌륭한 재상이 있었지만 결국 어찌 되었나? 멍청한 유선을 바꿔보려 그렇게 애썼지만 유선은 바뀌지 않았네. 탕명은 낙양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유선의 아들 안락공 유효를 떠올렸다. 촉한이 망한 것이 황제 유선 때문이란 말인가요? 위나라가 강했으니 촉한이 망한 게 아닐까요? 물론 위나라가 강한 것이 큰 이유이기도 하네. 하지만 유선이 아닌 제갈공명이 황제 자리를 이어받았다면 어찌 됐을까? 아마 촉한은 망하지 않고 지금도 제갈씨가 촉당을 지배하고 있을 것이네. 군자 노인의 말은 일리가 있었다. 만일 제갈씨가 촉당을 통치했다면 제갈원이 황궁으로 가는 일도 없었을 것이다. 탕명은 황궁에 갇혀있는 제갈원이 생각나자 기분이 급 우울해졌다. 군자 노인의 말이 다시 이어졌다. 내가 지금껏 살면서 뼈저리게 느낀 게 있네. 사람의 본성은 바뀌기 어려운 것이야. 한번 배신한 사람은 또 배신하지. 사람은 고쳐 쓸 수 없다네. 그렇기에 황제의 자리에 누가 오르느냐가 나라의 성세를 가늠할 만큼 중요한 것이네. 군자 노인의 말에 탕명은 무적이 떠올랐다. 내가 실수한 것인가? 군자 노인의 말이 옳다. 사람은 고쳐 쓸 수 없다. 그렇다면 무적은? 하지만 이미 돌은 던져졌다. 탕명은 무적을 통해 사람을 고쳐 쓸 수 있는지를 시험해 볼 생각이다. 탕명은 촉한의 후예를 찾아 떠난 관식과 장포가 떠올랐다. 관식과 장포는 어찌 됐을까? 그들이 촉한의 후예를 찾았다 해도 그자가 진나라 황제 해제처럼 멍청이면 어쩔 것인가? 관식과 장포가 돌아오면 탕명이 안락공 유효를 죽이기로 했었다. 안락공 유효. 촉한이 망하지 않았으면 유효도 황제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다. 황제가 될 뻔한 자를 탕명이 죽여야 한다. 휴, 탕명은 관식과 장포의 노력이 헛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무슨 고민이라도 있는가? 현명한 군자 노인이지만 유효를 죽여야 한다는 얘기는 할 수 없다. 어르신, 또 오겠습니다. 몸조리 잘하십시오. 군자 상점을 빠져나온 탕명이 황도객잔으로 발길을 옮겼다. 사람을 고쳐 쓸 수 있을까? 과연 무적의 선택은 무엇일까? 다음 화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제 108화 사람을 고쳐 쓸 수 있나? 5. 왕사룡의 친위대 거지 고수 둘이 낙양성 동쪽 문 밖에서 죽었다. 두 거지를 순식간에 처단한 탕명은 무시무시한 말을 남기고 사라졌다. 무적의 어깨가 심하게 흔들렸다. 방금 본 것이 꿈이라면 좋겠다. 무적의 옆에는 덩치 큰 거지가 두 쪽으로 갈라진 채로 널브러져 있다. 한 차례 바람이 불자 비릿한 피비린내가 엄습해왔다. 어젯밤 내내 같이 술판을 벌였던 사내 둘이 눈 깜짝할 사이에 탕명의 검 아래 쓰러졌다. 구역질이 울컥 솟구쳤다. 무적은 한시라도 빨리 이 지옥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간신히 일어섰지만 다리가 풀려 제대로 걸을 수가 없다. 어디로 가야 하나? 어디가 동쪽이지? 개봉은 동쪽, 낙양은 서쪽이다. 동쪽과 서쪽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당무적이었다. 아씨, 무적으로서는 지금까지 살면서 오늘처럼 큰 충격을 받은 적이 없었다. 지금 마음 상태로서는 개봉은커녕 낙양성까지도 갈 자신이 없다. 개봉은 너무 먼 곳이었다. 개봉까지 가려면 말이 필요하다. 지금 상태에서는 말도 없이 개봉까지 가는 건 생각하기도 싫다. 게다가 자신을 떠받들어주던 거지들만 믿고 돈도 제대로 챙겨오지 않았다. 개봉까지 어찌어찌해서 갔다고 치자. 과연 자신에게 어떤 일이 생길까? 무적은 무시무시한 왕사룡이 자신을 어찌 대우할지 가늠이 안 잡혔다. 죽이지는 않을까? 혹여 포로가 되는 것인가? 상대에 대해 아는 것이 없으니 당장 선택할 수가 없다.
일단 돌아가자. 어디로 갈지 갈피를 못 잡을 땐 집이 최고다. 어찌됐건 지금 상태에선 제 발로 호랑이 굴로 걸어 들어갈 수는 없다. 무적은 일단 객잔으로 돌아가 눕고 싶었다. 푹신한 침상에서 한숨 자고 나면 좋은 수가 생기지 않을까? 감당하기 힘든 큰 위기가 닥치니 무적은 될 대로 되라는 심정이다. 무적이 어기적 무거운 걸음을 옮기며 낙양성으로 향했다. 낙양에 괜히 왔어. 1년 전만 해도 무적의 삶은 나름 행복했다. 광안 낙성방 당용회의 아들로 광안에서는 나름 방귀 좀 뀌며 살았다. 그런데 아버지의 명으로 성도로 가면서 무적의 인생이 바뀌었다. 성도 사천당가. 뭔가 멋진 일이 펼쳐질 거라 기대했다. 하지만 제일 먼저 마주친 가주의 아들 당단생은 너무 오만하고 싸가지가 없었다. 무적이 1살 어린 당단생의 비위를 맞춰줬으나 당단생은 그런 무적을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아랫사람으로 대우했다. 가주의 아들이니 어쩔 수가 없었다. 무적도 나름대로 계획이 있었다. 당단생을 이용해 낙양에 입성할 수 있게 됐을 때만 해도 당단생에게 비굴하게 군 대가로는 충분하다 생각했다. 당단생과 처음 낙양에 왔을 때는 나름 부푼 꿈도 있었다. 새로운 세상이 열렸으니 당무적도 처음에는 뭐든 잘해보려 했다. 그러나 역시 당단생이 문제였다. 나가도 너무 나갔다. 당단생은 낙양 시내를 돌며 갖은 양아치질을 했다. 거기에 당무적도 함께했지만 무적은 당단생이 시키니 어쩔 수가 없었다. 그러다 양호전에게 호되게 당했고 그런 당무적과 당단생을 탕명이 구해줬다. 그때 알아봤어야 했는데. 무적은 후회막급이었다. 탕명이 지금처럼 대단해질지 그때 알아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후회가 밀려왔다. 휴. 고향에서 장가나 갈걸. 뱀꼬리로 살기보단 닭머리로 사는 게 행복했다. 주제도 모르고 너무 설쳤다. 무적은 광안에서나 무적이었다. 방금 눈앞에서 2명이 죽어 자빠졌지만 낙양 성안은 평화롭고 화려했다. 평화로운 사람들을 보자 자신이 겪었던 일이 꿈만 같았다. 무적이 눈을 떴다. 악몽이다. 어제 일어난 일은 분명 꿈일 것이다. 아니, 그렇게 믿고 싶었다. 그래도 자고 일어나니 다리에 힘이 조금은 들어갔다. 지금이라도 개봉으로 갈까? 잠시 고민을 하였으나 역시 본 적도 없는 왕사룡을 감당할 자신이 없다. 휴. 일단 배를 채우자. 먹어야 어디든 갈 것이다. 역시 배가 든든해지니 삶의 의욕이 생긴다. 배가 부르자 머리가 조금씩 돌아가기 시작했다. 무적은 어제의 일을 찬찬히 돌이켜보았다. 이해가 안 되었다. 도대체 탕명과 왕사룡은 어떤 원한이 있는 것일까? 불과 20살도 안 된 탕명을 왜 개방방주가 친위대까지 풀어잡으려 하지? 탕명도 이해할 수가 없다. 자신을 탕유라 했다. 탕유는 또 누구인가? 내가 고향에서 알던 탕명은 도대체 어디로 간 것인가? 아씨. 무적의 머릿속은 다시 엉켜버렸다. 더 생각해봐야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없다. 그래. 가보자. 설마 죽이기야 하겠어? 무적이 육중한 몸을 일으키려 할 때였다. 헉. 험상궂게 생긴 거지 둘이 객잔으로 들어오자 무적이 다시 주저앉았다. 날 잡으러 온 것인가? 질에 겁을 먹은 무적이 고개를 푹 숙였다. 객잔에 들어선 거지 둘이 점소이를 거칠게 불렀다. 점소이. 네, 뭔 일인가 싶은 점소이가 대령하자 거지들이 신문하듯 물었다. 요 며칠 개방제자 2사람이 이곳에 머물지 않았냐? 어제 2사람이 낙양성 동쪽 문을 향해 갔을 텐데. 점소이가 고개를 갸웃했다. 무적과 놀았던 거지 둘의 복장은 일반인과 같았기에 점소이가 2사람이 거지인 줄 알 길이 없었다. 글쎄요. 손님들이 워낙 많이 오셔서. 2층 담당 점소이는 얼핏 알고 있었다. 하지만 1층 담당 점소이는 무적과 술판을 벌였던 2 사내가 개방 제자임을 몰랐다. 확실히 몰라? 예, 개방 거지들이 노기등등하며 객잔 안을 둘러보았다.
거지들이 객잔을 한 차례 훑고 돌아가자 무적은 정신이 번쩍 들었다. 큰일이군. 저놈들에게 잡히면 분명경을 칠 것이야. 어찌할지 오락가락하던 마음이 한쪽으로 급쏠렸다. 마음을 정한 무적이 망산객잔을 나와 황도객잔을 향해 발걸음을 재촉했다. 황도객잔에서 탕명과 당무적이 마주 앉았다. 탕명의 예상대로 당무적은 탕명을 선택했다. 당무적의 표정은 잔뜩 상기되어 있었다. 당무적이 탕명의 눈치를 슬슬 보며 물었다. 당소소에게 말해. 날 낙양에 오게 했다면서. 그랬지. 탕명, 날 왜 낙양에 오게 한 거야? 한바탕 일을 벌여보려고. 무슨 일? 지금 알려줄 순 없어. 무적, 오늘은 내가 너에게 묻는 날이야. 그랬다. 어디 감히 무적이 탕명에게 질문질인가? 알았어. 무적이 눈을 깔자 탕명이 간단하게 물었다. 어디 말해봐. 어째서 왕사룡이 아닌 나를 선택한 거지? 탕명이 무적을 뚫어져라 바라보았다. 탕명이 자신을 바라보자 무적의 눈알이 흔들렸다. 저승사자 같은 탕명이 물으니 대답은 해야 한다. 무적이 멋쩍은 듯 머리를 극적였다. 사실 무적이 탕명에게 온 이유는 간단했다. 멀리 있는 왕사룡보다는 가까이 있는 탕명을 선택하는 게 편했기 때문이다. 만일 왕사룡이 낙양에 있었다면 무적은 왕사룡에게 갔을지도 몰랐다. 하지만 어찌 그걸 곧이곧대로 말할 수 있겠는가? 탕명의 표정이 어제와 달리 부드럽자 무적은 마음이 편해졌는지 희죽 웃었다. 어려서부터 통통했던 무적은 웃는 게 귀엽다는 소리를 듣고 자랐다. 흐흐. 우린 고향 친구잖아. 헉, 탕명은 좀 그럴듯한 대답을 기대했다. 한데 무적의 대답은 엉뚱했다. 친구란다. 즐겁게 같이 놀았으면 친구가 맞다. 하지만 탕명의 기억에 무적과는 즐거웠던 추억이 없다. 무적, 우리가 친구였었나? 무적은 그저 웃는다. 무적의 비굴한 모습에 황당해하던 탕명도 피식 웃었다. 하, 그래. 친구는 친구이지. 무적이 비록 비굴하고 멍청하지만 어찌 보면 아직 순진한 구석이 있다. 탕명은 무적의 순진함에 희망을 걸어보기로 했다. 무적에게서 작은 희망을 본 탕명이 표정을 부드럽게 풀었다. 좋아. 무적, 너에게 일을 맡겨보겠어. 일. 탕명이 자신에게 일을 맡겨보겠다 했다. 무적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을 시킬까 그것이 또 걱정이다. 탕명이 잠시 생각을 정리했다. 무적, 넌 이 길로 소림방을 찾아가. 또 어디로 가란 소리인가? 멀리 가는 건 싫다. 무적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다. 소림방이 뭐야? 내가 낙양에 소림방을 만들었어. 거기에 가면 내 의형과 제자 셋이 있지. 제자도 있어? 그래. 넌 우선 소림방에 가 있어. 앞으로 같이 일을 벌일 사람들이니까 빨리 친해져야 해. 할 수 있지? 멀리 안 가도 된다니 그건 다행이다. 게다가 사람과 친해지는 건 무적의 장기 중 하나였다. 아, 알았어. 탕명이 좀 더 설명을 해주면 좋겠다고 생각했으나 탕명의 입은 굳게 닫혔다. 오늘은 이 정도만 알려줄게 하는 표정이었다. 무적은 엉덩이를 들까 말까 망설였다. 좋아. 그만 가봐. 이틀 후 저녁에 소림삼걸과 이곳 객잔으로 와. 알았어. 이러쿵저러쿵 토를 달 상황은 아니었다. 가라고 하니 오히려 고마운 마음마저 들었다. 휴. 가슴을 졸이던 탕명과의 면담은 무사히 끝났다. 더 머뭇거려봐야 무적에게 좋을 게 없다. 무적이 얼른 큰 엉덩이를 들어 올렸다. 무적이 일어나 나가자 탕명도 일어섰다. 상황이 변했으니 당소소를 만나기 위해서다. 열흘 후에 보자던 탕명이 사흘 만에 다시 찾아왔다. 탕명의 얼굴이 약간 상기되어 있자 당소소가 물었다. 무슨 일 있어? 일을 시작해야겠어. 당소소가 고개를 갸웃했다. 탕명, 너답지 않게 왜 이리 서두르지? 무적의 일을 당소소에게 말해줄 순 없다. 다른 건 다 얘기해줄 수 있으나 전생에 관한 일은 설명하기 어렵다. 그리고 알아봐야 당소소에게 좋을 것이 없다. 소소, 적당한 집은 알아봤어?
너무 멀면 시간이 오래 걸릴 텐데. 걱정하지 마. 딱 좋은 집을 구해놨어. 장정 20이면 한 달이면 충분할 거야. 그래? 잘 됐군. 그래. 무적은 만나봤어? 만났지? 어디 만나기만 했던가. 무적으로 인해 칼질도 한바탕한 탕명이었다. 무적은 뭐 하고 있었는데? 그 자식 빈둥대고 있더군. 암튼 무적과 고향에서 있었던 과거는 정리했어. 지금 소림방에서 소림 삼걸과 있을 거야. 일이 시작되면 무적에게 사람 관리를 시킬 생각이야. 당소소는 심히 걱정스럽다는 표정이다. 무적이 그 뚱뚱한 몸으로 일을 해낼 수 있을까? 하긴 그랬다. 탕명과 소소가 계획한 일을 맡기기에는 무적의 어마어마한 살들은 방해가 될 것이다. 걱정 마. 한 달 안에 내가 무적을 반쪽으로 만들어 놓을 거니까. 탕명의 표정에 자신감이 넘치니 믿지 않을 수 없다. 정말? 호. 무적이 안 됐네. 탕명은 한다면 할 것이다. 소소는 반쪽이 될 무적을 떠올리니 좀 안 됐다는 생각도 들었다. 소소, 사람이 준비되면 일을 시작할게. 석숭이 눈치채는지 잘 지켜봐줘. 그래. 석승은 내가 맡을 테니 걱정 마. 당소소의 일 처리는 흠잡을 데가 없다. 이제 탕명이 나설 차례였다. 다음 화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제 109화 사부님, 뭘 하시겠다고요? 1. 크아. 술맛 좋다. 희한한 일이다. 당무적과 소림 삼걸이 황도객잔에서 술잔을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다. 크크. 해. 서로 웃고 떠드는 것이 며칠 사이에 꽤나 친해졌는지 분위기가 잠옷 화기애애했다. 일거리 무적에게 물었다. 무적 형님. 그러니까 형님과 저희 사부님이 고향에서 중마고우처럼 친했다는 거죠? 가끔 싸우기도 하면서? 크아. 일거리 따라주는 술잔을 단숨에 비운 당무적이 자랑스럽다는 듯 어깨를 쭉 펴며 웃었다. 사실 탕명에게는 팔봉이라는 중마고우가 따로 있어. 하지만 나하고도 각별한 사이였지. 이번에는 이거리 물었다. 형님, 고향이 어디라고요? 광안, 성도에서 동북쪽으로 반나절만 가면 있어. 사부님과는 동갑이죠? 그렇지. 우리는 가끔 서로 주먹질도 했었지만 꽤나 마음이 통했다고 할 수 있지. 원래 사나이들끼리 주먹 다짐으로 친해지는 거잖아. 난 탕명이 내 주먹을 맞고도 끄떡없는 것을 보고 탕명이 무공에 재능이 있다는 것을 단박에 알아봤지. 무적이 퉁퉁한 주먹을 불끈 쥐어 보였다. 일거리 무적의 빈잔을 다시 채워주며 웃었다. 해. 그렇죠. 남자들 세계에서는 어릴 적 싸우면서 자란 친구가 평생 친구죠. 이걸과 달리 삼걸은 뭔가 미심쩍다는 듯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무적에게 물었다. 그런데요. 저는 사부님이 무적 형님에게 맞았다는 게 영 믿기질 않거든요. 무적 형님 무공이 그리 대단한가요? 저희 사부님은 하늘을 막 날아다니는데요. 삼걸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자 무적이 멋쩍어하며 머리를 극적였다. 지금은 당연히 나는 탕명의 상대도 안 되지. 하지만 고향에 있을 때는 탕명이 무공을 배우지 않아서 내가 한 수 위였다고 할 수 있지. 그제야 이해가 간다는 듯 삼걸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군요. 그런데 정말 신기해요. 불과 몇 년 사이에 사부님은 어떻게 무공이 그리 강해질 수 있었을까요? 당무적도 공감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전 탕명이 개방 고수 둘을 순식간에 처단한 것을 떠올린 무적이 고개를 설레설레 저었다. 어휴. 탕명의 무공은 정말 대단하지. 나도 신기해. 아무튼 탕명은 타고난 무공 천재야. 탕명 같은 사부를 얻은 너희들도 참 운이 좋은 거지. 너희들 감사하게 생각해라. 당무적이 얘기 안 해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삼걸이었다. 해. 당연하죠. 저희도 운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일거리 무적에게 물었다. 근데 오늘 사부님이 여기에 오시기로 한 거 맞아요? 무적이 고개를 끄덕였다. 응. 분명 나에게 오늘 여기로 오라고 했어. 이제 올 시간이 됐는데. 이틀 전 당무적은 왕사룡이 아닌 탕명을 선택했다. 그때 탕명은 분명 이틀 후 이곳 황도객잔에서 보자 했었다.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더니 오셨습니다. 탕명이 객잔에 들어서자 소림삼걸과 당무적이 벌떡 일어섰다. 충성! 소림삼걸이 객잔에 들어서는 탕명에게 힘차게 경례를 때리자 무적도 얼떨결에 손이 따라 올라갔다. 충성. 문을 열고 들어서는 탕명의 주위로 빛이 뿜어져 나왔다. 탕명의 아우라에 놀란 무적이 자신도 모르게 탕명에게 경례를 때린 것이다. 자신의 행동이 어색하다고 느낀 무적이 슬금슬금 손을 내렸다. 탕명은 어정쩡하게 손을 내리는 무적을 보며 씩 웃었다. 내가 좀 늦었나? 지금까지 소림삼걸에게는 그리 당당하던 당무적이 탕명이 나타나자 슬쩍 탕명의 눈치를 보며 희죽희죽 웃었다. 늦기는. 탕명이 어색해하는 무적의 어깨를 친근하게 두드렸다. 자, 앉아. 일거리 잽싸게 탕명의 술잔을 채웠다. 사부님, 낙양에 오셨으면서 어찌 저희에게 알리지 않으셨나요? 탕명이 무적을 보며 답했다. 무적과 일이 좀 있었어. 그래 석 달간 별일 없었냐? 시키신 일 하면서 잘 지냈습니다. 낙양 구경도 하고요. 그래. 너희들도 보다시피 오늘부터 무적과 우리는 한 식구가 되는 거야. 탕명의 말에 무적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한 식구라고? 무적이 당황한 표정을 짓자 탕명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한 식구지. 자, 건배. 건배! 크아. 무적은 탕명이 자신을 한 식구로 대우해주자 일단 가슴을 쓰려내렸다. 이제는 꽤나 맛깔나게 술잔을 비운 삼걸이 탕명의 잔에 술을 채웠다. 스승님, 무적 형님이랑 어려서부터 그렇게 친했다면서요? 서로 주먹질도 여러 번 했다던데 사실인가요? 삼걸이 영 못 믿겠다는 표정으로 묻자 탕명이 살짝 웃었다. 그럼 친했지. 우리가 한 동네에 살면서 여러 번 주먹질하긴 했지. 하지만 늘 내가 일방적으로 무적에게 맞았어. 와, 진짜구나. 무적의 허풍이라 생각했던 삼걸이 당무적을 보며 엄지를 치켜들었다. 그랬지. 그때는 내가 무공을 배우기 전이라서 무적이의 상대가 안 됐지. 그리고 무적의 주먹은 정말 셌어. 지금 생각해도 무적에게 맞았던 아구가 얼얼해. 안 그래, 무적? 그랬지. 탕명이 자신에게 맞았던 일을 얘기하자 무적이 쑥스러운 듯 머리를 극적였다. 미안. 그땐 내가 너무 못되게 굴었지? 광안에서야 호랑이처럼 굴던 무적이다. 하지만 2년 가까이 지났고 여기 낙양에서는 그저 세상 물정 모르는 철부지일 뿐이다. 낙양의 호랑이 탕명이 피식 웃었다. 괜찮아. 지난 일들은 다 어릴 적 일이니 잊어. 무적이 너로 인해 내가 무공을 배우기로 마음을 먹었으니 어찌 보면 다 내 덕이라 할 수 있지. 뭐? 내 덕이라고? 사실 무적은 탕명이 자신을 어떻게 할지 불안했다. 그런데 탕명이 자신을 이렇게 환대해주자 무적은 그저 고마울 뿐이다. 무적이 감동한 표정을 짓자 탕명이 쓴웃음을 지었다. 무적이 이 자식, 오늘 보니 귀여운 데가 있군. 잘 키우면 쓸만하겠어. 탕명은 무적과의 지난 일은 모두 묻어두기로 했다. 그래, 사람은 미래를 보고 살아야지. 이제 구질구질했던 지난 과거는 묻어두자. 마음을 이렇게 고쳐먹으니 밉상이던 무적의 포동포동한 얼굴이 친근하게 느껴졌다. 무적, 성도로 돌아간 단단생은 어찌 지내? 탕명이 당단생에 관해 묻자 무적이 얼굴을 찡그렸다. 어휴. 그 자식은 말도 마. 왜 그래? 무적이 좀 쑥스럽다는 표정으로 말했다. 명색이 내가 형인데 그 자식은 날 종부리듯 했어. 생각만 해도 짜증나. 성도로 돌아간 당단생은 어떻게든 낙양에 다시 오려 머리를 굴리는 중이야. 난 그 자식과 얽히기 싫어 고향에 내려가 있었던 거야. 탕명은 투덜거리는 무적이 귀엽다 생각되었다. 내가 보기에도 당단생이 버릇이 없긴 하더군. 나중에 우리가 당단생 버릇을 고쳐놓자. 암튼 우리 멋지게 일 한번 해보자. 탕명이 자신과 함께 일을 하고 싶다고 하니 무적은 의아한 생각이 들었다. 무슨 일을 하려는데? 당소소와 계획은 세웠으나 아직 구체적으로 얘기할 단계는 아니었다. 그건 천천히 알려줄게. 일단 무적이 너는 사천당과 낙양 분타를 확실히 장악해. 일은 차근차근 시작할 거니까. 낙양 분타를? 갑자기 낙양 분타를 장악해보라니 무적은 그저 황당할 뿐이다. 그래.
괜히 쓸데없는 짓 하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해. 나보고 낙양 분타를 관리하라고? 그래. 당소수가 아버지한테 허락받을 거야. 이젠 내가 낙양 분타의 책임자야. 정말? 탕명의 말에 무적의 눈동자가 반짝였다. 이게 웬 떡이냐? 자신에게 낙양 분타를 맡긴다는 말에 당무적의 표정은 감동 그 자체였다. 무적이 탕명의 손을 잡으며 고개를 숙였다. 탕명, 고마워. 얼마 전까지 당단생이 맡았던 일을 무적이 하게 되었다. 무적이 감동하기에 충분했다. 고맙긴. 친구끼리 서로 돕고 살아야지. 친구, 하긴 나이도 같고 고향도 같으니 친구가 아니라면 그게 오히려 이상하다. 이제 탕명과 무적은 친구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못되게 굴었던 나를 친구로 대해주다니. 무적이 무릎이라도 꿇을 듯한 표정으로 맹세했다. 탕명, 난 이제 예전의 무적이 아니야. 앞으로 잘할게. 정말이야. 무적의 눈빛은 진심 그 자체였다. 그래. 암튼 지금부터 우리는 함께 가는 거야. 좋지? 함께. 그래. 끝까지 함께 가는 거지. 탕명의 눈빛에는 세상을 집어삼킬 듯한 자신감이 넘쳤기에 왠지 탕명에게 자신의 미래를 걸어보고픈 무적이었다. 좋아. 끝까지. 끝까지. 크아. 그렇게 몇 순배 술잔이 오가자 황도객잔의 분위기는 더욱 훈훈해졌다. 탕명은 무적이 진심으로 자신과 함께하려 함을 확인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시간이다. 탕명의 시선이 무적에게서 일걸에게로 향했다. 양도 도사님은 언제 장안에 간 거야? 곧 일을 벌여야 하는데 양도가 낙양에 없다. 탕명으로서는 아쉬운 대목이었다. 양 도사님이 아무래도 결혼을 하실 것 같습니다. 결혼 문제를 상의하러 장안에 가신 듯합니다. 양형과 녹주가 결혼한단다. 그럼 팔봉과 옥주는 어찌 됐을까? 잘하면 장안에서 합동 결혼식이 열릴 것이다. 그렇군. 일단 양형이 오기 전까지 준비를 마쳐야 해. 탕명이 일걸에게 지시했던 일이 어찌 진행되고 있는지 물었다. 그래. 삼걸 너희들은 안락공 유효에 관해 뭐 좀 알아본 게 있어? 탕명이 안락공 유효 얘기를 꺼내자 일걸의 눈빛이 빛났다. 탕명의 명을 받고 석 달간 유효를 감시해온 자신들의 무용담을 풀어놓을 때가 된 것이다. 저희가 지난 석 달간 정말 열심히 안락공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래? 안락공 그자가 뭐하고 돌아다니더냐? 유효는 정말 희한한 사람입니다. 희한해. 뭐가 희한한데? 탕명은 북경으로 떠나기 전 양도에게 낙양으로 이사를 오면 안락공 유효의 행적을 감시해달라 했었다. 소림방이 낙양의 자리를 잡자 소림삼걸이 그 일을 맡았다. 오늘은 소림삼걸이 몇 달간 지켜보았던 안락공에 대해 탕명에게 보고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일걸이 손바닥을 비비고는 입을 털기 시작했다. 저희가 아침부터 새벽까지 교대로 안락공을 따라다녔는데요. 안락공을 따라다니다 보니 낙양이 어찌 돌아가는지 저절로 알게 되었습니다. 너희들이 벌써 낙양이 어찌 돌아가는지를 파악했다는 거야? 안락공을 따라다니다 낙양에 대해 알게 됐단다. 유효의 발이 넓으니 탕명은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했다. 안락공이라는 사람 엄청 부지런하더군요. 어찌나 이곳저곳을 쑤시고 다니는지 따라다니는 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부지런한 안락공의 뒤를 열심히 따라다니다 보니 저희가 낙양 상황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무적이 슬쩍 끼어들었다. 안락공은 우리 사천당가와도 관련이 있는 사람이야. 나도 본 적이 있어. 그런데 탕명, 안락공의 뒤는 왜 캐는 거야? 무적뿐 아니라 소림삼걸도 무척이나 궁금하던 참이었다. 이유도 모르고 사람 뒤를 석 달이나 쫓았으니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다음 화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제 110화 사부님, 뭘 하시겠다고요? 황도객잔에서 벌어진 소림방의 회식 분위기도 점점 무르익고 있었다. 무적이 안락공 유효를 미행하는 이유를 물었다. 그러자 석 달 동안 그것이 궁금했던 삼걸이 탕명의 입이 열리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유효의 일은 워낙 여러 사람이 엮인 중요한 사항이라 탕명으로서는 유효를 처단하기로 정해지기 전에는 소림 삼걸이나 무적에게 얘기할 수 없다. 탕명이 살짝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지금은 말하기 곤란하고 때가 되면 다 얘기해줄게. 그래서 안락공이 뭐하고 다니던? 살짝 실망한 일거리 목소리를 한번 고르더니 본격적으로 입을 털기 시작했다.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지금 낙양에는 엄청난 부자 2명이 누가 최고 부자인지를 놓고 겨루고 있습니다. 또한 파랑과 그의 추종자들은 누가 낙양의 주인이 될 건지를 놓고 싸우고 있습니다. 호, 일걸. 낙양 물 먹어서 그런지 말투가 좀 바뀌었네? 일거리 목소리를 다듬었다. 일단 부자들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낙양 최고의 부자 2명 중 한 사람은 당연히 석승이고 또 한 사람은 왕계라는 사람입니다. 부자 얘기는 탕명도 흥미가 당겼다. 왕계? 왕계가 누군데? 왕계는 황제의 외삼촌입니다. 먼저 왕계와 석승에 관해 얘기하고 파랑에 관해 설명하겠습니다. 탕명은 파랑에 대해서는 얼마 전 당소소에게 설명을 들었었다. 그런데 석승에 비견할 만한 부자가 또 있다는 말에 탕명은 급 관심이 생겼다. 왕계라는 사람이 석숭처럼 부자야? 네, 왕계도 엄청난 부자임은 맞습니다. 하지만 왕계와 석승이 서로 누가 더 부자인가를 놓고 여러 번 자존심 대결을 펼쳤으나 번번이 석승이 이겼습니다. 탕명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나도 석숭이 제일 큰 부자라 들었지. 당소소 말로는 석숭은 황제보다도 더 부자라던데? 그렇습니다. 왕계가 어찌 석승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다만 왕계의 지위가 더 높기에 왕계는 자신보다 부자인 석승을 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탕명은 몇 달 사이에 낙양의 사정에 통달한 듯 술술 이야기하는 일거리 신기해서 물었다. 일걸. 너 몇 달 사이에 아주 어른스러워졌다. 역시 사람이 크려면 낙양에서 놀아야 하나 봐. 탕명의 인정을 받으니 기분이 좋은 일거리다. 다 사부님 덕분입니다. 그래. 계속 얘기해봐. 그래서? 암튼 이 안락공이란 사람이 한 번은 왕계에게 붙었다. 또 한 번은 석승에게 붙었다 하며 두 사람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일거리 왕계 얘기를 한 것은 다 안락공 유효와 관련이 있어서였다. 탕명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안락공이 석숭과 왕계 사이를 오가는 이유가 뭐지? 일거리 고개를 갸웃하고는 말했다. 소문에는 안락공이 돈이 되는 일에는 뭐든 나선다고 합니다. 돈에 대한 집착이 대단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렇지. 탕명은 안락공이 사천당가의 뒤를 봐주며 뒷돈을 챙기던 일이 떠올랐다. 안락하게 사는 것으로는 성에 차지 않는 것인가? 유효의 욕심이 과하군. 어쩐지 조영 대사형이 유효는 대업에 참여하지 않을 거로 예측하더니 대사형과 제갈충 어른이 유효의 사람됨을 정확히 본 것이군. 탕명이 잠시 다른 생각을 하는 사이 일거리 다시 말을 이었다. 확실치는 않지만 제가 보기에는 안락공도 두 사람만큼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석승이 여는 만찬에는 어떻게든 참석하려고 애쓴다 합니다. 분명 석승에게 접근하는 이유가 있는 듯합니다. 유효가 석숭에게 접근해서 뭘 어쩌려는 것일까? 일거리 살짝 고개를 비스듬히 했다. 제가 보기엔 유효가 석승의 약점을 잡으려 하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일거래 얘기에 탕명의 눈에 이채가 띄었다. 오, 그렇다면 혹시 유효도 석숭의 재산을 노리는 것인가? 자신과 당소소의 먹잇감인 석숭을 노리는 경쟁자가 또 있다는 얘기에 탕명은 일이 묘하게 돌아간다고 느꼈다. 석숭과 유효를 한꺼번에 엮어서 처리할 수 있다면 완전 대박이겠군. 일타쌍피라? 탕명이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일걸. 그런데 유효와 파랑이 무슨 관련이 있지? 파랑에 대한 일거래 설명은 어제 당소소에게 들은 내용과 비슷했다. 일거에게 다시 들으니 탕명의 머릿속에 파랑에 대한 정보가 잘 정리됐다. 그럼 왕계는 황제편, 석숭은 제왕 사마경편이란 것이군. 유효는 두 사람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황후 가남풍에게 줄을 섰던 유효가 낙양의 정세가 변하기 시작하자 자신의 새로운 뒷배를 찾고 있는 듯합니다. 탕명은 살려고 바둥거리는 유효가 곧 자신의 손에 죽을 걸 생각하니 세상 일은 참으로 알 수 없다 생각했다. 안락공이 살아남기 위해 무척 애를 쓰고 있었군. 제갈원의 아버지 제갈충과 조영은 자신의 안위를 버려가며 유씨 왕조를 다시 세우려 고군분투하고 있다.
그런데 정작 유비의 직계 후손인 유효는 더 안락한 삶을 살기 위해 그리 애를 쓰고 있다니 탕명의 입맛이 쓰다. 이제 낙양의 상황 파악이 끝났다. 슬슬 일을 시작해야 하는데 정작 양도가 중요한 시점에 낙양에 없다. 술 기운이 올라오자 탕명 일행은 술자리를 객잔 밖으로 옮겼다. 시원한 바람이 솔솔 불어오니 훨씬 상쾌하고 좋았다. 일걸, 양도사님은 언제쯤 오신다고 하셨어? 장안에 가신 지 열흘쯤 되셨으니 오시려면 한 열흘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열흘이라. 탕명이 잠시 고민에 빠지자 무적은 자신이 나서야 할 때임을 직감했다. 탕명, 나한테 뭐든 시켜. 내가 열심히 해볼게. 탕명이 무슨 일을 시킬지 무적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탕명의 입을 주시했다. 그래, 사람이란 의지만 충만하다고 되는 게 아니지. 우선 무적의 뱃살부터 빼야겠는데? 무적, 일을 시작하기 전에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어. 탕명, 뭐든지 말만 해. 탕명이 보니 무적은 뭐든 시켜만 주면 열심히 하겠다는 듯 자신을 바라보는 표정에 결의가 보였다. 하지만 탕명은 일을 시키기 전에 무적의 뚱뚱한 뱃살은 확실히 빼고 싶었다. 무적, 우선 그 뱃살부터 빼야 해. 뱃살, 일할 의욕은 충만했으나 뱃살을 빼는 건 자신이 없다. 살 빼는 게 어디 쉬운 일인가? 살 빼려면 일단 먹는 것부터 줄여야 한다. 먹는 재미로 사는 무적으로서는 참으로 난감한 문제였다. 탕명이 눈꼬리를 치켜 세웠다. 왜? 쉬어? 무적이 놀라 눈을 동그랗게 떴다. 싫기는 당연히 빼라면 빼야지. 좋아. 무적, 내일 새벽 해 뜨기 전 망산 영월대로 올라오면 무슨 일을 할지 알려줄게. 소림 삼걸. 너희도 내일 해가 뜰 때 영월대로 올라와. 네, 사부님. 갑자기 망산 꼭대기로 올라오라는 말에 당무적은 기대 반 걱정 반으로 탕명과 삼걸을 바라보았다. 무적의 걱정과는 달리 늘 산 정상에서 무공수련을 해온 삼걸이었다. 삼걸은 일상적으로 있는 일이었기에 별다른 반응이 없었다. 이걸이 고개를 갸웃하더니 탕명에게 물었다. 사부님, 그런데 석 달간 어디 갔다 오셨어요? 저희는 사부님이 낙양에 계실 줄 알았거든요. 나는 요동에 가서 무공을 익히고 또 고구려 왕을 만나고 왔지. 네. 고구려 왕이요? 무공을 익힌 건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갑자기 고구려 왕을 만났다는 얘기에 삼걸 모두 고개를 갸웃했다. 사부 탕명의 말이라면 뭐든 믿는 삼걸이었다. 하지만 고구려 왕을 만나고 왔다는 말은 믿을 수가 없었다. 이걸이 피식 웃었다. 흐흐, 사부님, 뻥이 너무 세시네요. 저희도 이제 세상 돌아가는 거 알 만큼 압니다. 이 녀석이 날 못 믿어? 정말이라니까? 탕명이 요동 무려산에서 을불을 구했던 일을 이야기하고 그 을불이 고구려의 미천왕이 됐다고 얘기하자 듣고 있던 삼걸뿐 아니라 무적 또한 눈이 휘둥그레졌다. 정말이에요? 그럼 사부님이 고구려 왕에게는 생명의 은인이잖아요? 뭐, 그런 셈이지. 와! 대박! 아직 어린 삼걸이 가장 신이 났다. 사부님, 그럼 우리 나중에 고구려 왕궁에 가볼 수 있겠네요? 은인이 찾아왔는데 고구려 왕이 모른 척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우리가 언제 왕궁을 구경해 볼 수 있겠어요? 이참에 가봐요. 삼걸의 말에 이걸도 손뼉을 쳤다. 저도 왕궁에 가보고 싶어요. 좋아. 낙양에서 한탕 크게 하고 생각해보자. 야호! 탕명은 을불과 만날 날을 기대하며 소림 삼걸과 무적을 향해 잔을 높이 들었다. 자, 소림 삼걸. 무적, 우리 오늘 실컷 마셔볼까? 좋아요. 소림방 만세. 크아. 탕명과 소림 삼걸 그리고 당무적까지. 낙양에 새로이 자리 잡은 소림방의 용트림이 시작되는 밤이었다. 다음 날 소림 삼걸이 나란히 망산 영월대에 올라섰다. 장안에서는 송월대를 오르내리며 수련했던 소림 삼걸이다. 망산 영월대는 장안 송월대보다 더 높았으나 삼걸 중 누구도 가쁜 숨을 내쉬지 않았다.
높은 산을 한달음에 올라왔지만 여전히 발걸음이 가벼운 것이 그동안 삼걸이 얼마나 열심히 무공수련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다. 가부좌를 틀고 기다리고 있던 탕명은 제자들의 발걸음이 가벼운 것에 만족했다. 왔어? 무적은? 일걸이 고개를 저으며 웃었다. 곧 올라올 겁니다. 처음이라 그런지 좀 힘들어 하시네요. 하긴 어려서부터 소매치기로 하체를 단련한 삼걸이다. 게다가 탕명에게 무공수련을 받았으니 삼걸과 무적을 같이 비교할 순 없다. 이리 와, 좀 쉬어라. 네, 사부님. 탕명 옆으로 다가온 일걸이 물었다. 사부님, 그런데 무적 형님에게 무슨 일을 시키려 하십니까? 소림 삼걸은 낙양에 온 이후로 양도의 지시로 안락공 유효를 감시했었다. 양도사는 분명 탕명이 부탁한 일이라고 했다. 일걸은 분명 유효와 관련이 있는 일이라 짐작했다. 안락공 유효와 관련이 있나요? 일걸. 역시 눈치가 빠르군. 당연히 안락공과 관련됐다고 할 수 있지. 탕명이 뜸을 들이자 일걸이 궁금해 죽겠다는 표정이다. 사부님 궁금해 죽겠어요. 말씀해 주세요. 대체 무슨 일을 시키려 하시나요? 돈 버는 일이지. 돈이요? 탕명의 입에서 돈이란 소리가 나오자 일걸뿐 아니라 이걸과 삼걸의 눈도 휘둥그레졌다. 탕명이 소림 삼걸을 돌아보며 씩 웃었다. 그래. 그것도 엄청나게 큰 돈이지. 돈이라면 사족을 못 쓰는 이걸이 양팔을 펼쳐 보이며 물었다. 사부님, 얼마나 큰 돈인데요? 이만큼요? 탕명이 멀찍이 내려다 보이는 황궁을 가리키며 웃었다. 손으로 잡을 수 없을 만큼 많지. 어쩌면 저 황궁에 있는 돈만큼 큰 돈일지도 모르지. 사부님, 정말인가요? 탕명의 얘기에 이걸과 삼걸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에이, 어찌 황궁에 있는 돈만큼 큰 돈을 벌 수 있나요? 아무리 존경하는 사부이지만 일걸은 탕명의 얘기를 믿지 못하겠다는 눈치였다. 왜? 못 믿겠어? 탕명이 눈을 부라렸으나 일걸은 그래도 못 믿겠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다음 화에서 계속 이어집니다.